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과를 내는 법, 성과를 내는 법, 수입을 크게 상승하는 법, 이런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공학 칼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오늘 쓴 글은 아니고 제가 오늘 다시 재탕하긴 했는데 5개월 전에 쓴 글이에요. 네, 어떤 분이 여기 댓글 다셔서 다시 읽어봤는데 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많은 거를 시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한번 다시 재탕을 해봤습니다. 제 큰아들의 생일이 6월 4일이었거든요. 네, 이날 썼던 글인데 제가 나름의 제가 물론 백수긴 하지만 나름의 하루 계획이 있어요. 1일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블로그 글을 하나 써야겠다. 블로그에 뭐 성공학 칼럼 하나 써야지. 뭐 아니면은 유튜브 한 편 찍어야지. 뭐 이렇게 나름의 그래도 1일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대체로 잘 지키는 편입니다. 대략 한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랑 약속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결심한 건데 90%면 제 생각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뭐 이 정도는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래도 아들 녀석 생일이니까 좀 맛있는 거 먹잖아요. 이때 빕스를 갔거든요. 빕스에 가서 뷔페다 보니까 이거 좀 엄청 먹었죠. 이거 진짜 엄청 먹고 오니까 배가 너무 부른 거죠. 네, 원래 밥 먹고 나서 저녁 때 글 쓰고 유튜브 찍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아들 생일날 이제 뷔페에 가서 실컷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부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오늘 그냥 쉴까? 이거 뭔지 아시죠? 원래 이거 하기로 했는데 뭐 누구랑 하기로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비슷한 게 뭐 공부 뭐 이런 게 뭐 그렇죠. 오늘 공부하기로 했는데 배불리 먹고 오면은 그냥 오늘은 일찍 잘까? 오늘 좀 힘든데? 약간 요런 거죠. 오늘 아들 생일인데 그냥 일찍 잘까? 약간 요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좀 멋없다. 이거 그냥 한 줄만 쓰자. 네, 블로그를 오늘 넘어가지 말고 딱 한 줄만 쓰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 줄을 썼죠. 네, 요거 한 줄 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또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부작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얻은 깨달음이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미루면 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 일이 실제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미루고 있으면 시작하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시작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하기 싫다와 시작하기 싫다는 진짜 이게 천지 차이예요. 이거 진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이 차이를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이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기 싫다 이런 게 있으면 그래 일단 이제 조금만 눈금만큼만 시작하자. 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달리기 해야지, 조깅 해야지, 나 빡세게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한 10m만 100m만 뛰어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뭐 한 10초 20초만 뛰어도 이 정도는 뛰니까 그럼 뭐 뛰다 보면은 뭐 그냥 준비하고 나온 게 아까워서 10m 뛰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결국에 뛰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어느덧 결승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헬스장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헬스장에 가기 전까지가 너무 가기 싫어요. 그쵸? 뭔 소린지 아시죠?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막상 가서 그냥 턱걸이 한 번만 해야지. 저 턱걸이 하는 거 좋아해서 턱걸이 한 번만 해야지 하고 한 번 딱 하고 나면은 또 이제 한 10개 하게 되잖아요. 그쵸? 기본 세트니까 또 10개 하고 나면은 그래 오늘 3세트만 해야지 하고 3세트 하게 되고 그리고 턱걸이 하고 나면 또 다른 운동들 원래 제 루틴대로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 요거 하나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로그 글도 뭐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거든요. 한 줄만 써야지 하고 시작한 글인데 진짜 엄청 많이 썼죠. 네. 웬만한 글보다 더 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썼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애매한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왕 하면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왕 할 거면 잘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최대 단점은 잘해야지 라는 생각에 안 해요. 그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같은 거, 사업을 시작하는 거, 이거 창업하려면 예를 들어 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 창업하는데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 합니다. 준비 한 3년 준비하고 나니까 결론이 나오죠. 아, 카페는 내가 알아보니까 별로 돈 안 되네. 이건 별로 할 필요가 없네.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결국엔 부정적으로 가서 안 하는 쪽으로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다 할 거면 잘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운동도 사실 10m만 뛰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100m만 뛰어도 되고. 근데 한 번 뛰면은 뭐 한 1시간씩 운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오해를 하죠. 사실 5분만 해도 되고 5분도 힘들면 1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괜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뻘떡 일어나십니까?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컨디션 체크하잖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10분만 더 자야겠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30분만 더 자야겠다. 보통은 다들 그렇게 되거든요.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뻘떡 일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초중고 때 마찬가지고 20대 때 마찬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 2018년쯤? 네,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쯤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아침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시에 일어난다고 치면 5시랑 5시 한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5시에 한번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알람을 듣고 이때 일어나고 보통 이게 습관화돼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왜 아침에 5시에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때까지 이렇게 멍 때리다가 이때 일어날까? 그것도 일어나가지고 부비적 될까? 이게 좀 저도 모르게 그날 갑자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 이거 멋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해야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디서 봤겠죠 또. 타이탄에 두고 뭐 이런 데 나오니까. 그래서 2018년 정도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말 이게 알람이 울리면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눈 뜨자마자 바로 팔굽혀펴기 10개를 했고. 근데 이게 효과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이 안 돌아오죠. 몽롱하죠. 근데 팔굽혀펴기 10개를 하잖아요. 진짜 잠이 확 깹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 잠이 확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케줄대로 했어요. 뭐 아침에 달리기 하고 씻고 뭐 저 할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0개 해야지 이 생각 하나 덕분에 전 아침에 미적대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이후로 아침에 못 일어난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거나 뭐 술을 먹었거나 해가지고 알람 자체를 못 듣고 아예 못 깬 적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정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알람을 듣고 내가 잠깐 깼지만 아 좀만 더 자야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와이프도 그걸 보고 엄청 신기해하는데 오늘 오면서 네, 차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와이프 오늘 치과 갔다 왔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내가 어쩌다가 아침에 눈을 갑자기 확 떴지? 나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나 고생 많이 했었는데 뭐하다 이렇게 했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제 제 방송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수업이 밤 9시 반 정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네, 밤 9시 30분까지 강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수학 강사 스터디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공부방 오픈을 앞두고 계셔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돼갖고 그거 좀 조언해드리고 밤 10시에 원래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치과 가야 돼서 방송을 못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 보신 분들 계시지만 11시에 방송을 했어요. 밤 11시에. 이게 거의 한 11시간 정도? 수업을 11시간 하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아침 10시부터구나. 한 11시간 수업을 내리 하고서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고 밤 10시에 또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네, 보신 분 계시죠? 유튜브 찍고 밤 1시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2시 반쯤 한 것 같아요. 2시 반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또 이렇게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래서 치맥 먹고, 치맥은 이제 안 먹으려고 하여튼 치맥 먹고 밤에 잠 잔 시간이 새벽 3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시 30분에 잠자긴 했지만 저는 아침에 7시가 되면은 반드시 애들이랑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자고 또 뻘떡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면 그냥 뻘떡 일합니다. 뻘떡 일어나서 애들아 일어나 해가지고 또 같이 달리기 하러 갔어요. 오늘 되게 바빴거든요. 치과 갔다 오고 뭐 아까 고래동 공부 강의하고 오늘 밤에 또 오늘 못 찍은 유튜브 마저 찍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유튜브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내일 또 제가 서초 법원 가야 돼갖고 임장 수업이 있어갖고 내일 또 유튜브 못 찍을 것 같아서 내일 강의가 2개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오전에 강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밤에 찍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일단 양이 중요하다. 양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좀 힘 빼고 저 뭐 유튜브 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찍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는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준비는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유튜브 내용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담을 더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맨날 할 때마다 오늘 잘해야 돼, 오늘 잘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매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저는 힘 빼고라고 하거든요. 힘 빼고 어떤 도전이든 도전은 좀 힘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빼고 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물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혹시라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냥 상처받지 말아야지, 요런 게 힘 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안 하고, 이거 뭐 자체로 재밌잖아요. 유튜브 찍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고 그리고 뭐 잘 되면 돈도 벌 수 있는 일이고 뭐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힘 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기왕 하는 거 좀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거저거 좀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미루는 습관이 있다,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 분, 저도 당연히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니까 조금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아주 조금만 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0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팔굽혀펴기 1개만 하세요. 1개. 저 1개도 잘 못하는데요, 무릎 꿇고 1개만 하세요. 그 정도면 누구나 하거든요. 팔굽혀펴기 1개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팔굽혀펴기 1개, 뭐 10개가 부담이 안 되는 분은 팔굽혀펴기 10개,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침이 좀 시작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활기차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글 써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으면 딱 한 줄만 써야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줄만, 한 발만, 턱걸이 한 번만, 이게 딱 하나만, 아주 코딱지만큼만 해야지,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글쓰기 중요하니까. 글쓰기를 하고 싶으면은 한 줄만 써야지. 책을 읽고 싶으면은 딱 한 줄만 읽어야지. 뭐 이런 책 보고 싶으면은 그냥 진짜 딱 한 줄만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면 의외로 끝까지 읽을 때가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내가 늘어진다 싶으면
되게 하기 싫지만 그래 딱 한 줄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기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마감기일은 매일이죠. 매일. 저는 마감기일이 매일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왜 매일이냐, 저는 163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주 6일 3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하루에 1개는 꼭 찍겠다라고 많은 분들과 약속을 했거든요. 물론 못 지킬 때도 좀 있지만 그래도 한 90% 정도는 지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마감 기한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밤 12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찍었죠. 네, 내일은 강의가 2개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못 찍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럴 때를 빼고는 물리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때, 그런 때를 빼고는 매일 찍으려고 저는 매일매일 마감 기일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막 삐대고 있다, 그럼 그때부터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오늘 안 찍었는데 밤 10시쯤 되면 이제 무조건 찍어야 되는구나, 시작해야지 하고 그래 일단 방송을 켜보자 하고 그냥 일단 킵니다. 그러면 뭐가 됐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감기일이 진짜 정말 많은 걸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매일매일이 마감기한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죠. 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한 발만 내디뎌라, 이게 처음이라고 치면 그 다음은 여기에 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공은 어디서 오냐. 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살 수 있냐. 자기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물어보시는 걸 듣고 갑자기 이 글이 생각나서 제가 다시 올린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십니까? 열심히 산다의 정도를, 나는 완전 한량이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빵인 사람 없겠죠. 나는 진짜 죽어라,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10. 한번 숫자를 한번 써보세요. 0부터 10까지. 7, 6.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옵니다. 뭐 쉬운 질문은 아닌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평가하면 되니까.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게 저는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길 가는 10명에 물어봐도 그냥 뭐 솔직히 그러니까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산다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살죠. 정말 바쁘게 살고 쫓기듯이 살고 힘들죠. 그리고 열심히 사니까. 근데 돈 버는 거는 수입이라고 써있는데 성과라고 할게요. 성과는 만족스럽나? 이거는 한번 답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오늘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이거 열었거든요. 그럼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결과를 내는 법, 성과를 내는 법, 수입을 크게 상승하는 법, 비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뭐 하는 비결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이런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알아요. 일단 저는 이 비결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네, 실천하고 안 하고는.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중2, 중3 때 이때 수학 점수가 중2 때 60점이었고 중3 때 59점이었어요. 뭐 잘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근데 중3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성적이 급상승해서 고1 때부터는 줄곧 수학이 쭉 100점이었습니다. 요때는 평균이 60점대고 요때는 평균이, 그러니까 학년 평균이 30점대였는데 정말 급상승했죠. 이거 진짜 급상승 아닙니까? 평균 정도 되던 학생이 뭐 전교 1등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급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가 정말 약해요. 달리기를 정말 못하던 사람인데 와이프 이렇게 탄천에서 와이프가 뭐 자전거를 천천히 가는데 따라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달리기를 정말 못하던 사람인데 물론 엄청 빠르진 않지만 마라톤을
3시간 8분에 뛰었습니다. 요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요런 것도 그렇고 요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2010년부터 한 달에 뭐 한 1,000만원씩은 저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지금 1,000만원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1,000만원은 사실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저축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도 나쁘지 않았고 운동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턱걸이를 많이 할 때에는 30개, 정자세로 30개 정도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턱걸이 영상 30개 하는 거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철봉 많이 하니까 요 정도면 운동도 나쁘지 않죠. 공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운동 뭐 엄청 훌륭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 정도면 뭐 사업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데 뭐 그냥 우연히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저는 성과를 얻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믿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열심히 한다, 요게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한 100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해 하면은 보통 한 진짜 열심히 하면 한 120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00을 할 때랑 120을 할 때랑 정말 속상하게 성과가 비슷해요. 뭐 그냥 조금 더 나은 듯도 한데 이게 팍 뛰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비슷해요.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100 정도 했을 때 만약에 월급이 혹은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됐다, 그럼 120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360만원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이렇게 산술급수적이지 않거든요. 100에서 120이 되는데 이건 기대치입니다. 기대치인데 실제로는 300만원을 받았었는데 120 일하면은 한 310만원 될까 말까? 거의 비슷해요, 그쵸?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101에서 300만원 버는데 121에서 310만원 버면 그냥 나 안 할래, 나 그냥 옛날처럼 100만 일할래, 괜히 열심히 했네.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 말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번보다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성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61점 맞았다고 치면 한 64점? 공부하는 시간은 꽤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제 책을 보거나 뭐 제 영상 많이 보셨다면, 제가 중2, 중3 때 제 친구 중에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양명우라는 학생인데, 이 전교 1등이 공부하는 거를 제가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근데 얘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까지 진짜 되게, 저는 그때 충격이 엄청났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받았던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에요. 인간이 저만큼 공부할 수 있구나, 진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양명호한테 지금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의 나는 네 덕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공부를 저만큼 할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그 친구가 그냥 전교 1등으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천재인 줄 알았어. 이거를 보고서 제가 개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 공부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7시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0시간에서 50시간, 제가 말하는 40시간에서 50시간 학교 다니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하루에 순수 공부하는 시간을 이 정도로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렸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7, 8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공부만 했어요. 뭐 압도적으로 늘렸죠. 한 4배 정도 늘린 것 같아요. 자기 공부 시간을. 이렇게 4배로 늘리고 나니까 정말 매우 짧은 시간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 이러저러 해서 반에서 뭐 한 7, 8등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 3등 하게 된 것 같아요, 반에서.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연합고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때는
한 180점, 170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한 195점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180점과 195점은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200점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6개월 만에 얻은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3 때에서 고1 때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말도 안 되게 늘리니까 중간 정도 하던 학생이 불과 1년 만에 반에서 1등 정도 하고 그리고 전교에서 한 3등 정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늘리면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2배, 3배, 심지어 이때는 좀 극단적이었죠. 4배까지. 이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3배까지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20%, 요 정도 향상은 티가 안 나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힘만 들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성과가 안 나면 재미가 없거든요. 힘만 들고 재미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거를 2배, 3배, 혹은 4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편씩 2개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한 2개 정도 하면 2-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찍다가 지금에는 일주일에 한 6편, 5-6편 찍는데 한 편의 길이가 전보다 1.5배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로 양을 늘렸거든요. 그랬더니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구독자 수 증가도 그렇고 조회수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조회수가 2배가 넘었습니다. 한 2.5배 된 것 같아요. 2.5배? 3배? 이 정도로 확 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거나 사업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외를 그냥 1개, 2개 이렇게 했었죠. 보통 이렇게 하니까 대학 다닐 때 그쵸? 1개 하거나 2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외가 잘 터지기 시작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는 한을 다 했거든요. 한 명은 매일 가르치는 학생도 있었고 과외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가르치는 학생도 있었고 이거 포함해서 과외를 4개에서 6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시간 외에 허락하는 모든 시간에 다 과외를 했어요. 이랬더니 정말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일제히 다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과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다루는 능력이 좋아지고 내 수학 실력도 엄청 좋아지고 100점 맞게 하는 전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생긴 노하우로 저는 수학학원을 하게 됐고 그걸로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20% 요 정도 향상됐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성과도 안 늘고 오래 하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2배, 3배, 4배로 이렇게 양을 확 늘리니까 성과가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한 3배 정도로 유튜브 양을 늘렸더니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매일매일 찍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원래 163 하고 있었는데 지금 263을 하려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에 1일 2라이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한 2-3배 정도 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유튜브에서 얻고 싶었던 성과들이 이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체력을 많이 키웠어요.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체력을 엄청 키웠거든요. 체력을 키우면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다. 근데 체력이 딸리면 이거 하면 바로 몸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많이 봤지만 몸살 잘 안 나잖아요. 그쵸?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나쁜 거 덜 먹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운동 많이 하니까 체력은 좋아요. 건강하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확실히 체력은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잠 안 자도 좀 덜 피곤하고 일 많이 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런 체력이 좀 밑바탕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체력을 일단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 20% 요 정도 성장하고 싶다고 요 정도만 노력을 하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책에서도 저는 이게 저만 겪은 줄 알았는데 책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타이탄의 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 써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 개 써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써지거든요. 근데 아예 아이디어 뭐 50개 쓰기 이러면은 허접 쓰레기 같은 거를 막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양질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죠. 영화 사진 수업에서 한 그룹은 질만으로 판단하고, 한 장의 사진의 질, 한 그룹은 얼마나 많이 찍었나 양으로 판단하고, 근데 결국에는 양을 많이 한 곳에서 아주 고퀄리티 사진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지 같은 아이디어라도 많이 쓰다 보면 점점 이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고,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타이탄의 도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매출을 2배 성장시킬 만한 전략이 떠오르지 않으면 10배 성장시킬 전략을 떠올려 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똑같은 생각으로 조금 더 그냥 의지를 가지고 그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에 기대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지에 기대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배, 3배, 4배 이렇게 양을 늘리려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2개씩 유튜브 라이브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소스가 되는 거를 얼마나 많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늘 유튜브 컨텐츠 생각만 해야겠죠. 이런 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네, 이런 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마라톤 얘기했잖아요. 제가 달리기를 정말 못했었는데 제가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하루에 10km씩 10km 이상 매일매일 뛰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날 뛰었는데 주말에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뛰든가 해서 35km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뭐 마일리지가 많을 땐 한 100km씩 뛰었거든요. 적을 땐 80km. 그러니까 일주일에 80km에서 100km를 매일매일 뛴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뛰거든요. 요 정도 뛰니까 달리기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20% 요 정도가 아니라 한 4배 5배로 늘리니까 마라톤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를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코딱지만큼만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세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납니다. 진짜 잘하고 싶으면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뭐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진짜 내 가진 모든 리소스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떤 성공도 10% 20% 향상돼서 된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 뭐 이거 보고 저거 보세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다 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쟤는 좀 이상한 인간이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잖아요.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까 와이프도 자기는 살면서 제가 남편이잖아요. 보통 여러분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와이프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돈을 그거밖에 못 버는 건 너무 신기하다고.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재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그래라고 말하는데 진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성공의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제 아들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냐 누가 묻는다면 그냥 본인이 원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뭐 본인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거나 공무원이시다. 그러면 월급이 솔직히 되게 박봉이시잖아요. 아, 진짜 저는 공무원분이나 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 250, 300만 원 정도, 뭐 그냥 넉넉 잡아 300이라고 쓸게요. 이거보다 도 안 될 것 같은데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은퇴하고도 뭐 그래도 이거랑 비슷한 돈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250만 원. 공무원 연금이나 뭐 교원공제에서 요 정도는 거의 뭐 종신토록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젊은 분들은 이것도 못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으로 내 삶을 좀 미니멀하게 많이 안 쓰고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정말 안정감 있고 뜻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못 살 뿐이지 이런 삶이 의미가 없다거나 별로라거나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정말 자주 이런 삶을 꿈꿀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글 쓰고 영상 찍고 이러면 살아도 멋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명우랑 그 친구도 서울대에 나오고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거든요. 그 친구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재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친구 생활 철학이, 삶의 철학이 배워서 남주자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남주자.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배워서 남주는 게 직업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배워서 남주는데 수강료도 좀 받고 좀 저렴하게 받고 대신에 나도 돈 많이 벌고, 저는 이게 사업가다 보니까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돈을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청렴하고 멋있잖아요. 그쵸?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좀 돈 너무 좋아해서 멋있진 않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뭐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낯간지러운 소리 못 하겠어요. 아, 돈은 쓸데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전 모르겠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근데 나는 좀 월급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너무 열심히 살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생각에 일을 그동안 적당히 하고 계셨다면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퇴사하게 되거나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적당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하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일단 타성에 젖으면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돼요. 그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노후가 되게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급변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 난 내 사업하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물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습관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뭐 생긴 게 그래요. 저는 편하게 살 팔자가 못 됩니다. 네, 한 달만 편하게 살아도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일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게 좀 나중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저처럼 사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네,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제목이 미친 폼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법이잖아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두 줄 요약하겠습니다. 두 줄 요약. 첫 번째는 시작은 간단하게 한다. 한 발만, 한 줄만 이렇게 좀 가볍게 내려놓고 힘 빼고 그냥 조금만 해보면은 사부작 하다 보면은 네, 결국 끝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 20% 상승이 아니라 2배 3배 리소스를 더 많이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그래야 재밌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헬스도 이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이 막 나오는 게 느껴지고 살이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재밌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재밌어서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2배, 3배 리소스를 늘리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였습니다.